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172석 거대 야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 전 지사 측 인사인 3선에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대표는 2차 추경과 민생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면서 강한 야당을 예고했는데요. 24일 4시간가량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역시 3선인 이낙연 전 대표 측 박강원 의원과 결선 투표까지 벌이는 접전 결과 최다 득표에 성공했는데요. 제대로 된 민주당 개혁을 원했던 모든 이가 바라고 원하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간사와 위원장을 맡아 당내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박 의원은 개혁과 민생 모두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강한 야당으로의 변화를 자신했는데요.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전 지사의 당내 영향력도 커질 전망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보복 저지에 특히 힘을 실었습니다. 절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박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건 4월 국회를 민생개혁국회로 만드는 거라며 2차 추경과 코로나 손실보상법 등 민생입법,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치러졌는데요. 득표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투표 방식은 투표자가 모두 참여해 3분의 2 득표의 선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는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입니다. 별도의 입후보 없이 치러진 1차 투표에선 공개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던 최강욱 의원이 개혁 성향이 강한 초재선 의원의 지지로 10% 이상의 득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른바 최강욱의 재발견이었죠. 이제 윤석열 당선자와의 통화에서도 민생과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 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해 가겠습니다. 25일 원내대표로 당선된 박홍근 의원에게 윤석열 당선자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축하란을 들고 방문했는데요. 국회에 협조를 원한다면서 협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요청에는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체 왜 청와대는 못 들어가는 걸까요? 대통령이 돼서 그곳으로 가면 무슨 변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이쯤 되면 이건 고집도 신념도 아닌 미신과 무속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의 향배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넘어 범죄 사실까지 소명됐는데 아직까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 조지원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주범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김 씨의 가담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거죠.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김 씨의 주식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김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변해 왔는데요. 그러나 권 회장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김 씨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들로 주가 조작 기간에
직접 거래한 내역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검찰은 그간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대선 국면인 점을 내세워 출석에 응하지 않아 왔는데요. 대선은 끝났고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김 씨 조사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조사 시기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미래 권력의 치부를 들춰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김 씨가 권 회장 등의 주가 조작으로 이득을 받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주가 조작 행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혐의 성립이 까다롭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무혐의 처리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관련 의혹도 주가 조작 가담 여부와 함께 결론이 날 전망인데요. 검찰은 대기업 협찬 의혹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전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김건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의 잣대는 자신에게도 똑같이 드리워질까요? 저는 무혐의가 나온다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끝으로 24일 최강욱 최고위원회 원내대표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발표 내용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더욱더 빛을 발했는데요. 이참에 당대표까지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7분을 채워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한 게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님의 이 뛰어난 연설을 들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하얘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저를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요구하셨던 개혁 세력, 민주 세력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등원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초선 의원이, 그리고 타당에서 당대표를 맡았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로 단상에 설 수 있는 이 영광, 이 현실, 이 현상, 이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건강성과 그 역사를 이끌어온 동력을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상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대선 결과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역사는, 민주주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 제대로 약속을 이행해달라, 그리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마음을, 삶을 보살펴라, 그리고 너희들이 희생하고 이끌어라 라는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미력하고 경험도 짧고 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감히 원내대표로서, 원내사령탑으로서 당의 각종 현안들을 앞장서서 지휘하고 해결하고 전략을 만들고 실현하고 실천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린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납득하시고 신뢰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혼자만의 정당이 아니고 어제 오늘 생긴 정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가 승리해온 역사를 온몸으로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민주정당이기에, 그리고 국민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통합정당이기에 이 모든 일들을 힘을 합쳐서 잘 완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원내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뽑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의견을 물으셨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기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원내대표가 뽑히시더라도 국민 앞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했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바로 내일부터 최선을 다해 신발끈을 메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반드시 하나가 돼서 단결하고 단합된 힘으로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눈앞에 놓인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저희들의 의무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민생을 살피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남발한 허황된 공약들을, 상대의 공약들을 식별해내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입법, 그것을 통해서 집권 세력이 이루고자 하는 무모한 목표가 절대 민주주의와 합법적 절차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반석에 올라섰고 어느 한 사람의 독선과 오만으로 흔들 수 없는 강고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민들께서 희망과 신뢰를 보내실 수 있는 멋진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아무리 발목을 잡고 준동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러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법안, 언론개혁법안, 그리고 각종 사회개혁 과제를 담아내고 있는 여러 훌륭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는 5월 9일까지입니다. 그 임기 안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바, 대통령께서 지향하신 바, 그것을 최대한 이루어내는 것이 5월 9일까지 여당으로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당연한 책무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여러 상황을 이끌고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지만 또 국민을 보호하고 의원님들을 보호하고 우리 당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무도하고 무례한 태도는 많은 것을 걱정하게 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조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바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본인이 가장 익숙하고 그동안 도처에서 행사해왔던 방식, 특수부 검사의 사냥식 수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방식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구성되어 있고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국정과제들을 고민하기도 어려운 상황, 모자란 시간에 난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국방과 안보에 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이것을 얼마든지 힘으로 관철시켜낼 수 있다고 믿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법의 잣대를 남용하면서 오용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